요즘 오미크론 이후로 이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이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미크론 이후 급증한 이 질환,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오미크론에 걸린 분들 뿐만 아니라 걸리지 않았던 분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이니만큼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감염이나 건강관리에 개인의 역할은 더욱 커졌는데요. 오미크론 이후 우리의 건강도 제대로 회복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새롭게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중 이 질환이 발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상포진은 많은 시니어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인데요. 요즘과 같은 환절기부터 발병률이 증가하고 특히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에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상포진은 통증이 심해서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번 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가 척수 옆 신경절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질 때 신경을 따라 붉은 반점, 수포, 농포 등의 다양한 피부 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얼굴, 몸, 팔, 옆구리 등 피부에 빨간 발진과 함께 물집이 돋아나는 증상을 보이는데 마치 발진 부위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이상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 40대 이상이 전체 연령의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니어를 위협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터키 등에서 코로나 이후 대상포진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임상연구 개발 책임자 아미트 바브사르 연구팀은 대상포진 발병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를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에 감염된 50세 이상 그룹은 감염되지 않은 그룹보다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를 중증 이상으로 앓은 사람은 대상포진 위험이 무려 21%나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유를 코로나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한 데 있다고 보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수두 바이러스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게 해서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후유증 때문인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난치성 신경통입니다. 보통 피부 발진이 사라진 30일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평생 통증이 사라지지 않기도 한다는데요. 대상포진이 발생했던 자리가 따갑고 저리며 불에 데이거나 칼로 베인 듯한 심한 통증으로 잠도 못 자고 밤낮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무엇보다도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발병 시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고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대상포진인지 피부질환인지 헷갈려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은 3가지 특징이 나타나니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부터 가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한쪽에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나타난다. 옷에 쓸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나타난다.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붉은 홍반이 나타나거나 수포가 보인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부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료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이죠.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를 평소에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
프로폴리스, 셀렌, 그리고 아연입니다. 특히 비타민C, 프로폴리스, 셀렌은 항산화 삼총사라 불리는 영양소인데요. 여기에 면역 영양소 아연까지 더하면 항산화에 도움을 주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평소 항산화와 면역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바노바기 데일리 이뮨 비타C 프로폴리스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총 4가지의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는데요. 우선 비타민C가 1500mg 들어있습니다. 무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00%나 되는 고함량입니다. 비타민C는 바이러스 침입으로 늘어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죠. 그런데 그냥 비타민C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영국산 비타민C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세계 최대 프리미엄 비타민C 제조사인 DSM의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무려 80년간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회사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의 핵심 성분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인데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1일 섭취량 최대치인 17mg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렌입니다. 셀렌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분으로서 항산화 기능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인데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를 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아연인데요.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성분으로서 면역 시스템을 도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고 미각, 후각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를 담았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바노바기 데일리 이뮨 비타C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성분을 간편하게 하나로 챙기는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함량의 비타민C와 프로폴리스 1일 최대 섭취량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노바기 데일리 이뮨 비타C 프로폴리스에는 감미료, 착색료, 합성 향료를 넣지 않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상포진의 위험성과 함께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